화수강좌 그 오프라인 실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실습 주제는 상대를 몰입시키는 에피소드 말하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아카데미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화수강좌 오프라인 실습 일부를 들려드릴 텐데요. 화수강좌 참여하신 분들의 내용, 그분들이 한 말들은 좀 편집을 했어요.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정리를 했고, 오프라인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오프라인 실습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보통 오프라인 강좌는 2시간씩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시에 진행이 되고, 평일 특강은 따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LBC 방송국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임 어플을 깔고 거기서 LBC 화술강좌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실습, 더 잘 상대를 몰입시키는 에피소드 화법, 이야기를 어떻게 더 상대를 몰입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기회가 닿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출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실전편 그리고 이론편 모두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특히 실전편에는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예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실황 강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내가 최근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제대로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했다, 혹은 아니면 내가 오늘 만약 에피소드, 내가 그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한다면 이걸 한번 말해보고 싶다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소개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1분이면 돼. 네. 알았죠? 네. 왜 저를? 아니 본인부터 할 거니까. 왜냐면 처음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래요? 뭐 정말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나 어디 여행 갔던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그냥 무슨 일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그거 이따가 다 돌아가면서 시킬 거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뽑아서. 왜냐면 제가 필요한 건 다 얻었어. 오늘 할 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려 볼게요. 아까 랩을 배우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랩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짧게 말한 걸 가지고 저는 그것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랩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근데 오늘은 에피소드 말하기니까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하원칙은 뭐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적으면서 해야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저 왜를 넣죠. 왜 넣어야지. 왜 어떻게 하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까지를 가능하면 초반부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상대의 집중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라는 건 들어가죠. 그리고 언제는 뭐 지난주에, 그리고 어디서 뭐. 근데 여기서 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던 날부터 저는 이걸 시작을 해서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사람이 짧게 했던 이야기에다가 추가해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 3명 정도씩 제가 끊어서 할 텐데, 바로 그 오른쪽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내가 겪은 것처럼 좀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짧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갖고 옆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옆 사람이 말한 거에서 빠진 부분, 혹은 이 말 정도 추가하면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을 좀 넣어보세요라고 말을 계속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3명씩 쪼개져서 그 다음에 팀식으로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전 파트에서 어떻게 좀 자세히 구성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명이서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제가 팀으로 해서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도 하고 몇 가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번 말을 해보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 근데 오늘 하는 훈련이, 이거는 이제 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소에 내가 어디 가서 말이 너무 많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디 나가서 말을 할 때도 나는 너무 말이 짧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좀 말이 좀 없는 편이고 사람들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내 말이 좀 재미없어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훈련이 좀 힌트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나가서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끊으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나 집에서 돌이켜보면 아 내가 오늘도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아 나는 막 정리가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이나 이런 때 하고 또 앞으로도 할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축약해서 말하기나 그런 훈련은 오히려 더 필요로 하고 근데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느리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저 말에서 빠진 부분이 어딜까 그래서 이 훈련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후 것과 비슷하게 하는 훈련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빠진 부분을 찾아서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키를 찾아서 재구성을 하는 또 훈련이 있어요. 그건 또 오늘 만약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훈련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면 이야기 에피소드가 하나여야 돼요. 랩을 배웠고 저녁을 먹었고 뭐 수영을 또 배웠고 그리고 지금 화술강좌를 배웠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옆에 사람이 계속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피소드를 하나로 시간 제약을 갖지 않고 하나로 한번 해보시면 지금 다른 분들도 이걸 듣고 나라면 저 얘기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 다음 사람은 적느라 바빠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어려운데?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만들 때 에피소드가 하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하나예요. 그 하나를 어디다 배치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쪽에다 배치할지 뒤쪽에다 배치할지. 지금 한 거는 앞쪽에다 그냥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앞쪽에다 배치하는 게 더 재밌을지 뒤쪽에다 배치하는 게 더 재밌을지 생각해보면 뒤쪽에다 배치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는 랩을 배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숲을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랩을 배웠다. 왜 배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데 이건 지금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으라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굳이 주제를 앞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고 내가 거기서 그 에피소드를 마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나는 지난 여름에 랩을 배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저번에 그 TV에 뭐뭐말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왜가 처음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에피소드를 배치를 한 에피소드 주제가 마지막에 배치됐을 때 앞부분에 뭘 넣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완성되기까지 두 명의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배치할지 뭐가 빠졌을지 근데 가능하면 두 번째 사람까지는 빠진 이야기를 채워주는 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마지막 사람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야기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완성된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도 저렇게 할 거라면서 그 이야기에 또 플러스 되는 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3명씩 이따가 조를 짜주면 각자 역할이 계속 돌아가면서 처음에 내가 했던 얘기가 두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서로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을 하는 데 익숙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런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떠올려 보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나.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은 시간상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상으로 가장 쉬운 접근이에요. 근데 영화가 재밌으려면 중요한 사건부터 앞에 나와요.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맨 뒤에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 앞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박하사탕 같은 영화 그건 물론 아예 순서가 역행이지만 아예 큰 사건을 딱 보여주고 이게 왜 그랬을까 3년 전 하면서 이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영화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팡 터지면서 마지막에 터트리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3가지예요. 시간순, 중요한 사건을 앞에 배치, 맨 뒤에 배치.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마지막 사람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장면 전환 같은 걸 하셨지만 장면 전환을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흰 눈을 보니까 흰 또 빙수 같은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갈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하는 거는 영화에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흰 눈을 딱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흰 와이셔츠랑 성면이 전환되면서 다시 또 백이 와서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 컷이 나뉘는 거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훈련을 또 자세히 하고 오늘은 최대한 이제 배치를 어떻게 바꿀지 그 구성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하신 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를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걸 갖고 배치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적재를 안 해서 그대로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저라면 배치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순서 말고는 처음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거의 여자친구랑 헤어질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날은 정말 너무 섭섭하고 슬픈 날이었거든요. 그 슬픈 날의 경험은 겨울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진짜 여자친구를 하는 쫙 빨아들이는. 아니면 그 처음에 이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제가 왜 그날 그렇게 힘들었게 스키만 타고 와도 될 걸 목장이랑 했냐면 누구랑 했는 줄 아세요? 누구랑 헤어졌기 때문에 했냐면 실은 스키랑 헤어진 거 그 자체가 슬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탁 지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가장 무난하고 가장 편안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건 시간 순서예요. 하지만 내가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반전을 줄 만한 키워드 혹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만한 키워드 그 문장이 뭘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그걸 딱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시간 순서로 배치를 하는 것 한번 그렇게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힘들다 그런 주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사람은 최대한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더 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요한 방금 제가 말한 딱 중요한 문장을 앞으로 배치를 해보거나 맨 뒤로 배치를 해보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배치했을 때는 일단 그 문장 자체가 흥미를 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장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끌어당기게. 예를 영화도 그렇잖아요. 클라이막스를 앞에다 딱 배치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다 설명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어요. 좀 근데 막상 말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사람도 저걸 들으니까 나도 저기다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방수진님이 실은 이 얘기는 다시 배치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 자체는. 근데 한번 뭐 시도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걸 하다못해 이걸 그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똑같이 말을 해도 그 전에 말했던 사람이 저기서 내가 저건 넣을 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덧붙여서 얘기를 덧붙여서 해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되고 배치를 바꿔도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가능하면 배치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게 힘들다면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걸 그대로 하는 동안 그 전 사람들이 내가 저렇게 말했구나 난 저걸 저렇게 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다시 자기 얘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식으로도 배치가 힘들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지금 에피소드의 키워드 문장은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포커스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키워드 문장이 말이 틀렸네요. 생각해보니까 키 문장으로 할게요. 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친구가 고양이를 키웠다 이게 될 수도 있고 고양이를 분양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키 문장 자체를 바꿨는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님이 한번 좀 하나 흘려주시죠. 이제 짧은 문장 이제 옆에 이제 두 사람 좀 고생 좀 시켜주. 에피소드를 늘리는 건 안 돼요. 에피소드를 구체화시키는 건 되는데 이건 릴레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첫 번째 사람이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야기의 포커스를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 얘기가 길어져 버리면 포커스가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어디다 배치하는지를 마지막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거기다 릴레이를 해버리면 이야기가 두 개가 되는 꼴이 돼서 마지막 사람이 배치를 못해요. 생각은 좋았는데 그게 실은 두 가지가 섞여 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내가 마지막 사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내 주제 문장을 하나 방향성을 하나로 가져가고 만약
헌팅이 주제고 그걸 뒤에다 배치를 하려고 했으면 영웅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그 영웅 영화를 좋아할 만한 여성을 헌팅을 했죠. 근데 마침 또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반전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여성을 헌팅을 해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런 히어로물을 또 마침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하나로 가져가면 좀 더 몰입감을 높일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시면 두 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아무거나 던지셔도 됩니다. 얘기를 그때 못하겠으면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따가 조별로 할 때는 가능하면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라든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걸로 좀 던져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이 MSG가 거의 싸우자는 얘기네요. 두 분은 제가 꼭 한 조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나셔도 참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대화체 문장을 썼어요. 지금 대화체 한 대화의 문장.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볼 수 있어요. 대화체 문장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멍청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화체 문장의 장점은 친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내내 근데 그때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이렇게 말했어. 계속 이렇게 말하면 정말 멍청해 보여요. 없어 보여.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넣는 건 좋은데 너무 대화처럼만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보도 그렇잖아요. 그때 용이 소리쳤다 쿵쿵 쾅쾅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그런 것만 넣는 거야. 그러면 소설을 무슨 재미로 읽겠어. 이거는 애들은 좋아요. 애들은 좋아요. 비하 발언. 의성어 비하 발언이지. 그러니까 의태어구라 방금. 아무튼 그런 걸 이제 하면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체는 내가 중요한 부분의 대화 뭐 그런 것만 갖다 넣든가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너무 모든 걸 대화체로 구성하려다 보면 이렇게 친구끼리는 서로 친근하니까 그게 서로가 몰입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상대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뭐 상대가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 계속 대화체로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 무리에서 약간 좀 다르다라고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한 번 썼습니다. 실은 3번 썼는데 한 번 썼다고 말을 해드릴게요. 어쨌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안 넣어봤으면 오늘 어차피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넣어봐도 돼요. 더 넣어보는 것도 좋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조를 나누기 전. 근데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에피소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거는 실은 에피소드 포인트 그렇죠.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건 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조를 나눠서 그 조별로 또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제가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저쪽 자리로 자 주제는 각 조별로 정하시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가장 최근에 갔던 여행으로 한번 해보고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 문제는 그 사람이 피자를 시킨다. 피자가 지겹다. 피자 지겹다. 피자가 지겹다. 나는 피자가 지겨운데 모임장이 피자를 좋아한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 얘기를 어차피 꾸며낼 수 있는 입장이면 제가 최근에 쓴 랩 제목이 나는 피자는 싫어다. 근데 제 모임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면 근데 물론 약간은 거짓말이지만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몰입시키기 쉽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를 쭉 찾아가는 거니까. 주제를 맨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배치를 되는데 주제를 맨 앞으로 배치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보통 딱 클라이막스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은 왜 처음에 막 주인공이 총구가 딱 주인공 머리까지 왔는데 딱 장면 넘어가면서 3개월 전 하면서 얘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피자가 싫어라고 했지만 내가 그 랩 모임에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실은 그 랩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요. 이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저라면 이제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피자는 싫어라고 썼지만 대나무 숲에서만 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피자를 맨날 먹는데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요즘 피자가 싫어라는 랩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 줘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언제 어디서 뭐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처음에 딱 그게 배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피자가 왜 싫은 거야 이렇게 막 점점 빠져드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이 랩 배우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몰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키 문장을 알고 있으면 내가 키 문장 생각해 놓으면 얘기를 배치할 때 흥미를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말을 생각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짜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도 키 문장을 생각해 보는 게 배치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앞에 한번 주제를 앞에 한 번 두고 끝에 한 번 두고 그런 식으로. 그래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다가 한 번 던져놓으면 좋았겠죠. 근데 아니면 이걸 아예 맨 끝에 둬도 돼요. 처음에 어차피 랩을 배우는 거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그냥 아까 하신 대로 쭉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것만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랩을 나는 피자는 싫어하는 랩을 쓰고 있어요 라고만 끝내도 괜찮죠. 그래서 주제가 이제 실은 이게 주제가 과연 피자가 싫다는 게 주제인지 랩을 배우고 있다는 게 주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은 이거는 그냥 랩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피자가 싫다라는 약간 양념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면 세 명이서 말하는 주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는 한번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나라면 또 다르게 배치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제 말을 듣고 말씀을 해보시면 아마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면 저거 이렇게 배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제 문장에 따라서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제 문장이 약간 이렇게 좀,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닌데 약간 다른 주제 문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몰입감이 혼선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능하면 주제 문장에서 양념을 치는 식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주제 문장이 나오고 또 다른 주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할 때 듣기가 힘든 이유가 너는 이래야 돼. 또 새로운 주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가르칠 거리를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고, 가르칠 거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양념이 붙어가면 이게 좀 얘기가 좀 듣기가 좀 편해지는 그런 면이 있죠. 네. 이제 하셨으니까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좀 더. 그러면은 네네.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네. 정말 덥거나 정말 추운 너무 이렇게 갑자기 가리키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을 할 때.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공원이나 약간 좀 나이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을 줄여야 돼요. 올림픽 주로 줄이고, 그러니까 오늘 훈련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너무 얘기를 길게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듣는 위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 며칠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라앉아버려요. 테이블이 가라앉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나머지 하면 또 테이블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중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뭐 말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배우고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나만 말하고. 그게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 안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람이 계속 단답식으로 했을 때는 질문하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하고 지내?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계속 노는데, 예를 들어서 내 요즘에 난 뭐 하고 노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단답한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속에 약간 미안함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또 질문하고 그러면 계속 단답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반항이니까. 날 반한테 반항을 맞으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짧게 대답했으면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라고 나는 어떤 점이, 그러면 내 에피소드를 쭉 들려주고, 그러면서 요즘 막 그런 관심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그렇게 혹시 뭐 노는데 재밌는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 요즘 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남아서 사람이 없는 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나 뭐 하고 놀면 좋을까? 주변에 나 요즘 뭐 하고 놀면 좋겠어요. 친구가 타는 걸 보고 노는 거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어렵다. 그럼 또 단답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체력이 나빠져서 나는 예전에 뭘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를, 만약 분위기가 다운되면 내 얘기를 그냥 하고, 그리고 그 내가 한 오픈한 얘기만큼 상대도 얘기할 수 있게 자꾸 조용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근데 여기서 상대가 안 온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만났어요. 근데 클럽 자주 오게 생기셨네요. 이거는 의견이 들어간 거야. 근데 클럽 자주 오세요? 이거는 정보로 그냥 묻는 거지. 근데 똑같이 비슷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느끼는 사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실은 분위기를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제일 이제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너는 클럽 자주 가게 생겼다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클럽 같은데 자주 가, 나는 가보고 싶은데 나 좀 혹시 만약
클럽 혹시 가본 적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오픈되죠. 근데 똑같은 문장에도 야 너 클럽 자주 가게 생겼다. 클럽 가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아 너 클럽 요즘 혹시 가본 적 있어? 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뭐 듣는 거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완전 다른 느낌을 받죠. 그런 사소한 차이가 실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 할 때 내 의견을 너무 집어넣지 말고 상대 의견은 내 일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너 클럽 자주 생겼다.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어떻게 내 입장을 박아 넣은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상대 일은 내 일은 뭐 의견을 좀 넣더라도 내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좀씩 풀리는데 그게 말하는 입장에서 사소한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면 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분위기가 묘하게 갈 경우가 있다. 너무 내 말만 하고 네네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거를 박아 넣으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아요. 우리 또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좋아요. 이 다음 턴부터는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내 말투에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해보는 거를 내가 평소에 하듯이 한번 해보라는. 이걸로 그냥 그대로 고급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이별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게 그 사람한테 꼭 다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해도 이별의 이유가 되고 너무 못해도 이별의 이유가 되는데 이게 최근에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성적인 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 그쪽에 사귀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걸 완전히 맞추고 나서 시작하는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여성인데 사귀다가도 더 잘하려고 영상 보고 정말 프로처럼 연습을 해갔더니 그게 이유가 돼서 또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별조차도 그러니까 성조차도 그렇게 너무 잘하면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데 이게 항상 뭐든 중도가 중요하고 너무 노력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냥 고급스럽게만 끝나고 녹음 안 해봤어 지금. 그런 약간 폐적인 그런 건 전혀 안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도 아예 안 느껴지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좀 거질적으로 하면 어떻게? 거짓적으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실전에서 할게.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얘기하기가 완전 지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죠? 중도가 중요한 거 같아요. 중도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죠.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내 모습이 아닌 걸로 노력해도 소용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아요. 혹시 지금 채팅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지금 말을 하면 채팅방으로 초대되고요. 채팅방 그렇게 막 말이 많지 않아요. 귀찮게 안 하니까요. 네. 네, 거의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자다 깨는 일 전혀 없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뭐 제가 조별로 다 코멘트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회비는 지금 저기 계속 떠들고 있는 내시면 되고 지금 2조에서 얘기가 잠깐 나온 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약간 성적인 이야기, 뭐 색드립을 고급스럽게 하는 거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